48번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1차 전압이 100V, 2차가 100V 플러스 마이너스 30V. 2차 전류 I2가 50A. 이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 그랬습니다. 단상은 E2I2, 3상은 루트 3 E2I2죠. 전격 용량. 그래서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니까 전격 용량 P는 E2는 조정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I2. 예, 그래서 조정 전압이 몇 볼트인가요? 1차에서 입력이 100. 예, 그리고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00V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면 조정 전압이 30인 거죠? 예, 그래서 30V에 I2, 2차 전격 전류. 2차 전류는 뭐 50A 그랬네요. 그럼 1500 볼트 암페어. 네, 그래서 1.5kVA가 되겠고요. 49번.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의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축 사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양권선 축이 일치할 때 2차 권선 유기 전압을 E2, 전원 전압을 V1 입력, 그다음에 출력 부하 측의 전압을 V2. 그 임의의 각 알파일 때 V2는 자 출력 전압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요. 네, 출력 전압 V2는 뭐 쓰는 방식은 V1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전압 E2 이렇게 쓰기도 하고 V1 플러스 E2에서부터 V1 마이너스 E2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거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는 알파로 되어 있죠, 그게? 예, 코사인 알파. 근데 지금 해당되는 것은 맨 마지막 요거 V1 플러스 E2 코사인 알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6극 60Hz의 3상 권선 유도 전동기가 1140rpm. 유도 전동기가 아무 소리 없이 1140rpm이면 전격 속도라고 참 했네요. NR이죠, NR. NS 아니고. NS는 동기 속도, 맨 앞에 6극 60Hz니까 1200rpm. 실제 회전 속도는 60rpm이 늦은 1140rpm. 결국 슬립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차 측 단자를 전환을 해서 상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 자, 1차 측에서 3선 중에 2선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자 2개를 이제 전환을 해서 상회전 방향을 반대, 즉 역상을 투입했다. 그렇게 해서 역전 제동하는 경우 제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자, 중요한 게요. 역상 제동할 때의 토크하고 전부하 시의 토크하고 같아야 된대요. 토크가 같아야 된다고요. 언제랑 두 가지 상황인 하나는 역상 제동 시, 또 하나는 전부하 시. 근데 전부하가 전격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토크가 두 가지 상황에서 3상 유도 전동기에서 똑같으려면 비례추이죠? 네, 토크가 같으려면 자, 토크는 비례추이한다. 즉 일정하다. 뭐만 같으면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 이 비율만 같다면 토크는 제동시나, 그러니까 제동시의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 그리고 전부하시의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 이게 같으면 제동시하고 전부하시는 토크가 똑같을 거다. 즉 제동 슬립, 그러니까 제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로 하겠다. 그 얘기는 제동시와 전부하일 때 토크를 똑같이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처음 슬립을 구해보면 전부하 슬립. 자, 전부하 시의 슬립. 즉, 전격 시의 슬립. 전부하는 전격이니까요. 자, 슬립은, 자, NS 동기속도 6극 60Hz니까 1200이랬죠? 1200rpm. NS분의, 그 다음에 NS 1200 마이너스, 자, 전격 속도. 40rpm.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게 전부하 시 슬립이에요. 전격 슬립. 계산해보면 전부하 슬립이 0.05요?
자, 이게 전부하시 슬립입니다. 또 하나는 역상 제동시의 슬립. 자, 그럼 역상 슬립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역상 제동시에 네, 결국은 이제 역상 슬립. 이건 S1이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해보죠. 자, 우리가 정상 슬립은 어떻게 구해요? 정상 슬립. 예, 정상적일 때의 슬립은 요거 앞에서도 썼죠. NS분의 NS 마이너스 NR. 이게 정상 슬립이에요. 그 역상이 되게 되면 회전자계가 거꾸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상 두 개 바꿔버리면. 그 얘기는 NS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NS는 관성은 없죠. 상 두 개 바뀌면은 뭐 시계 방향으로 1800으로 동기속도가 NS가 회전자계가 1800으로 돌던 게 그냥 반시계로 냅다 1800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역상 시에는 NS의 방향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회전자는 어때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상 두 개 바꿨다고 해서 딱 바꾸자마자 냅다 거꾸로 돌 수가 없잖아요. 돌던 대로 관성 때문에 돌려고 하지. 당분간은. 근데 물론 빨리 제동이 되긴 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상 슬립을 구해라. 라고 하면 NS가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S로 바뀌는 겁니다. 역상시에는. 정상시 이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NS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 NS도 마이너스 NS. 근데 NR은 회전 방향이 바로 바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마이너스 NR. 그래서 정상 슬립은 NS분의 NS니까는 1이죠? 빼기 NS분의 N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역상 제동시의 슬립, 즉 역상시의 슬립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S분의 마이너스 NS니까 역시 1이죠.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하게 되면 플러스잖아요. 네, 플러스 NS분의 NR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 S 이 정상 슬립을 S정 이렇게 쓸게요. 정상시 슬립하고 더하기 S역 역상시의 슬립을 더하면 즉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고 더하기니까 빼기하고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0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2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S역은 역상 슬립은 결국은 역상 슬립은 2 빼기 예, 넘어오면 정상 슬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역상 슬립. 2 빼기 정상 슬립.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정상 슬립이 0.05였던 거잖아요. 전부하에. 그죠? 그러면 이제 역상 슬립은 2 빼기 정상 회전할 때 슬립이니까 2 마이너스 0.05니까 1.95가 되죠? 자, 그래서 슬립이 전부하시하고 역상시하고 자, 슬립이 몇 배 되나요, 이게? 0.05가 1.95가 된다는 얘기는. 정상일 때 슬립은 0.05인데 역상 제동시에는 슬립이 1.95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 19배? 1.95 나누기 0.05면 39배죠? 39배로 슬립이 증가를 합니다. 제동시의 슬립은 전부하일 때 슬립의 39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토크는 이 전부하일 때 토크랑 역상 제동할 때의 토크가 같아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슬립이 몇 배 된다고요? 39배가 됐으니 당연히 2차 합성 저항도 몇 배가 돼야 토크가 일정하겠어요? 이때랑 39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1옴이었던 놈이 39배, 즉 39옴이 되려면 몇 옴을 삽입하면 되죠? 38옴. 그러니까 한 배는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39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2차 합성 저항을 이제
뭐 2차 합성 저항은 39배지만 물어볼 때는 보통 합성 저항이 얼마여야 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슬립링에다가 붙여가지고 삽입해야 될 저항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그럼 삽입 저항은 이러면 원래부터 회전자 건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잖아요. 그럼 38배짜리. 처음 저항이 0.005라고 그랬네. 0.005니까 2차 삽입 저항은 즉 제동 토크와 전부하 토크를 같게 하기 위한 2차 삽입 저항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몇 배짜리 삽입한다고요? 38배. 1옴이었으면 39옴이 돼야 되는 거니까 39배가 되려면 삽입을 해야 되는 거는 38옴을 삽입하면 되는 거죠. 1옴은 원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0.05니까 38배짜리를 sab입하면 되니까 삽입 저항은 원래 저항인 0.005죠? 요거에 몇 배? 38배짜리를 삽입해주면 되겠다. 해서 계산해 보시면 0.19요? 0.19옴짜리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비례추의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자, 51번. 유도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삼상 이제 대부분 문제는 유도 전동기에서 나오죠? 그러면 유도 발전기면 거의 뭐 풍력 발전기나 이런 데서나 쓰지 잘 쓰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답은 1번이 됩니다. 공극이 크고 역률이 동기기에 비해서 좋다 그랬는데 동기기만큼 역률이 좋은 건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역률 조정이 가능한데요, 동기기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공극이 크고 공극이 유도발전기가 동기발전기보다 작습니다. 작고 대신에 이제 역률은 동기기에 비해서 나빠요. 유도기가. 동기기만큼 역률이 좋은 기기는 없어요. 자, 52번. 10kW. 뭐 아무 얘기 없네요. 전격 출력이겠죠. 삼상 200V. 전격 전압. 아무 얘기 없으면.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전류. 전격 전류. 전격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효율하고 역률은 85% 그랬네요. 삼상 유도전동기죠? 원래 삼상식은, 기본식은 뭐예요, 원래? 삼상기기의 출력식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와트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다 이제 효율까지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전류 물어본 것 같은데.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냥 출력 P를 루트 3 V I는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효율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전류가 얼마여야 되는지 나오게 되겠죠. 루트 3 전압은 200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디죠? 85%. 0.85. 효율은요? 효율도 0.85. 여기에다가 이제 출력은 몇 와트에 맨 앞에? 10kg. 여기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40 정도 나와요. 그래서 40A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53번.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기동 토크가 제일 큰 거. 기동 토크가 큰 거면 직권 전동기, 그러니까 직권이에요, 직권. 예, 근데 이제 직류기에서는 뭐 직권 전동기, 이게 이제 뭐 직렬형이었는데, 유도기로 오게 되면은 이제, 유도기가 아니고 이제 교류, 단상 교류를 쓰는 전동기로 오게 되면, 삼상이죠. 단상 유도 전동기하고 정류자 전동기가 있다고 그러죠. 단상 정류자 전동기. 그죠? 뭐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예,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 요 순서라고 그랬죠? 자, 54번. 유도전동기의 인가전압은 일정, 주파수가 전격값에서 수 %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유도전동기 문제고요. 주파수가 전격값에서 수 %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랬습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좀 암기를 해두시고 55번 사극 7.5kW 200V 60Hz인 삼상 유도전동기 전부하에서의 2차 입력이 7950W이다. 이 경우 2차 효율은 약 몇 %냐? 단 기계손은 130. 기계손이 주어져 있어요. 자, 원래 이제 삼상 문제가 그래서 뭐 53번은 1번 맞죠? 53번 아닌가요? 54번? 뭐인데? 54번 안 했지 않나요? 4번 정답 무슨 리액턴스가 네, 54번에 4번. 자, 유도전동기에서 인가 전압은 일정해요. 주파수는 전격값에서 수 %가 줄어든다.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주파수가 전격값에서 수 % 감소한다고 그랬죠. 원래 누설 리액턴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게 누설 리액턴스거든요. 권선의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뭐 이렇게 써야 되나? IS 전압 강화 IX 요거요. 음. 55번 사극 얘도 아무 얘기가 없네요. 7.5kW 전격 출력 200V 60Hz 삼상 유도전동기 전부하에서의 2차 입력 P2가 7950W다. 이 경우 2차 효율은 약 몇 %인가? 2차 효율이 얼마냐? 반 기계소는 13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차 효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입력. 2차 입력. 2차 입력은 1차 출력. 그죠? 1차 출력분에
구하라는 게 2차 효율. 네, 2차 효율이니까 2차 효율이면 원래 2차 입력분해 P2분해 P제로기도 하죠. 2차 입력분해 2차 출력. 이게 이제 2차 효율. 자, 앞에서요. 이 2차 효율. 2차 효율이 동기 속도 ns분의 실제 속도 nr이라고도 했었죠. 자, 그럼 보니까 출력은 7.5kW, 기계손 얘기는 기계손이 있네. 저 기계손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전동기에서 나오는 최종 출력은, 그러니까 전격 출력은 기계손이 있을 때 전격 출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회전자 출력 P0는 전기적인 손실만 빼고 실제로 돌아가려는 출력이라고. 근데 그게 공중에 붕 떠서 돌 수 없으니까 여기서 기계손을 빼면 이게 이제 최종 진짜 출력이다. 그러니까 P0는 필요하다면 P0는 요거 저쪽으로 넘어가서 전격 출력에 기계손을 이렇게 더해서 봐라. 기계손이 없으면 이제 기계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기계손이 없으면 무시를 하는데 기계손이 언급이 되면 전격 출력에 기계손을 플러스해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무 얘기 없는 뭐 몇 킬로와트 이게 전격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7.5였죠. 예, 7,500와트에다가 걔는 기계손이 언급이 되고 있죠. 기계손이 130와트라고 되고 있으니까 P0는 7,630와트. 여기가 7,630. 그러면 2차 효율은 2차 입력은 그냥 주어져 있죠. 7,950와트고 P0는 여기요. 7,630이니까 요걸 계산해 주시면 2차 효율을 바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0.96이죠? 96%. 자, 56번은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전류는 극수가 많아진대요. 자극수가. 그러면 극수가 많아지면 결국 자극에 여자권선이 감기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전류, 여자전류라고 그러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극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자전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극수가 많으면 그만큼 여자전류가 전체 전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은 커진다, 증가한다,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답은 1번. 자, 57번. 브러쉬를 이동해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 저 정류자 전동기들은 이제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게 외우면 이거 더 힘들다고. 그냥 대부분이 정류자 전동기의 대부분은 브러쉬를 이동시켜서 기동, 정역회전, 속도 제어를 다 대부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브러쉬를 이동시켜 회전 속도 제어하는 전동기 그러면 여기서 정류자 전동기를 찾아라.
앞에서도 한 문제 풀어봤었죠? 물론 이제 그땐 답은 그러니까 보기는 다르게 주어져 있었습니다만. 네. 거기서 정류자 전동기 뭐 있어요? 저기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죠. 정류자 전동기는 단상 정류자 전동기. 크게 직권 특성을 갖는 것과 분권 특성을 갖는 걸로 나눠진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직권 특성을 갖는 거에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에 직권 특성을 갖는 것 중에 반발 전동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반발 전동기에는 아트킨손형, 톰슨형, 대리형 이런 것들이 있고,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분권 특성 갖는 거는 잘 안 쓴다. 근데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쓴다. 대표적인 게 실하계 전동기였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류자 전동기 뭐 있어요? 반발 전동기. 예, 반발 전동기고요. 사실은 단상 직권 전동기도 예, 이게 뭐 말이 뭐 조금 빠졌다면 빠졌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니까 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도 답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마 이 문제를 낸 사람 의도는 이게 그냥 단상 직권 이제 정류자라는 말이 안 들어 있으니까 뭐 용어가 틀렸다라는 뭔지 아마 이제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반발 전동기는 확실히 정류자 전동기거든요. 자, 그래서 브러쉬를 이동시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 네, 여기서는 반발 전동기. 네,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정류자 전동기. 반발 전동기가 정류자 전동기라고요. 답이 정류자 전동기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반발 전동기는 정류자 전동기다. 58번. 탄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거부터 작은 순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 순서죠?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9번. 8극 60Hz의 유도 전동기에 부하를 걸고 864rpm으로 회전할 때 54.134kgm의 토크를 발생. 이 동기와트는 약 몇 킬로와트냐? 자, 지난 시간에 유도기에서 동기와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동기와트라고 하는 용어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동기와트가 토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속도가 동기 속도로 정해진 토크이기 때문에 그죠? P2 2차 입력 0.975분의 이게 NS 토크였죠? 네, 그래서 토크는 토크인데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이기 때문에 NS가 동기 속도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두 개를 다 한다는 얘기는 2차 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동기와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동기와트를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의 동기와트는 2차 입력이겠어요? 토크겠어요? 네, 2차 입력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어본 단위. 동기와트는 몇 킬로그램 미터인가? 이렇게 토크를 물어본 게 아니고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당연히 토크는 아니겠죠. 그럼 이제 2차 입력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2차 입력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극 60Hz면은 예, 저 동기 속도가 900rpm 나오죠? 그리고 유도 전동기가 부하를 연결을 하고 현재 864rpm으로 회전 중이래요.
그러면 8060을 했으니까 NS는 900. 그리고 NR, 진짜 돌아가는 유도 전동기 실제 돌고 있는 속도는 864rpm. 그 NS하고 NR이 나왔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슬립. 예. 자, 그랬을 때 P2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토크도 주어져 있고요. 그것도 킬로그램 미터로. 일단 슬립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어디지? 자, 슬립부터 구해볼게요. 자, S는 NS 8060 900. NS 900 마이너스 실제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속도가 864. 아까 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네. 네, 슬립이요? 0.04요? 네, 여기 이제 슬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크가 주어져요. 54.134kgm. 번개 와트는 그랬으니까 토크가 kgm일 때 식이 어떻게 돼요? 0.975. n분의 p죠? 동기와트 P2를 구할 건데 이거 nr분의 p0를 하셔도 좋고요. ns분의 p2를 해도 상관이 없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P2를 구하는 거니까 P2는 동기와트는 이거 다 넘길 거 넘겨보면 P2는 0.975분의 NS 토크죠? 그래서 0.975 NS 동기속도 900rpm 그리고 토크 54.134.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P2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 토크식 쓸 때 0.975, 이게 NR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P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975분의 P0. NR 토크.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0.975. 자, NR은 얼마래요? 실제 회전 속도는 864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860. 그 다음에 토크 54. 아니지. 지금 2차 입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건 P0죠? 네, P0가 되니까 네, 위에 걸로 해서 계산하셔야 되겠네, 이걸로. 얼마 나와요? 52? 아, 50이요? 5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 교류 정류자 전동기,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교류 정류자 전동기는 직류, 원래 직류직권 전동기나 직류분권 전동기에 단상 교류를 넣어서 돌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한 형태라고 그랬죠. 생기는 문제점이 뭐예요? 직류 들어갈 곳에 이제 단상 교류가 들어가다 보면 생기는 게 철손이 증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나 계자를 모두 성층철심을 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역률이 나빠지죠. 리액턴스가 커지고 주파수가 생기니까 교류를 넣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계자,
그죠? 계좌건선을 적게 감고. 근데 계좌건선을 적게 감다 보면 토크도 떨어지고 결국은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동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자 쪽은 많이 감는다. 즉 강전기자. 그래서 약계자, 강전기자형으로 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리액턴스를 줄이려고 계좌건선을 적게 감고 출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기자건선을 많이 감다 보니까 전기자건선도 코일인데 많이 감으면 당연히 리액턴스가 커지죠. 용률 나빠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상건선이 설치가 되면 이게 이제 보상직권형 또는 유도보상직권형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1번 정류작용은 직류기와 같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이 안 돼요. 해결책을 써야지. 그 다음에 2번 구조가 일반적으로 복잡해서 고장이 생기기 쉽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권선형 유도전동기나 뭐 이런 거 쓰면 뭐 여자기도 필요 없고 뭐 그래서 훨씬 편하긴 하다. 그 다음에 3번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 장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교류 정도 좀 틀린 거. 기동 토크가 직권 정저 전동기면 큰 게 맞는데 이게 기동 장치는 있어야 돼요. 아, 1번이 틀린 거죠. 참 1번이. 기동장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맞다라고 봐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61번. 이것도 좀 하나만 알고 계세요. 이 정류자 전동기의 대부분이 저속도에서는 역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낮은 속도대에서는. 그리고 동기 속도 이제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거의 역률이 100% 가까이 올라옵니다. 고속도에서.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역률이 굉장히 안 좋고 고속도로 올라올수록 역률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기기예요. 자, 61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 최대 토크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최대 토크는 안 변한다고 그랬죠? 항상 일정하다고. 그 다음에 63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냐? 동기 속도 식이 어떻게 되나요? P분의 120 F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주파수하고 비례하겠죠? 그래서 비례한다. 64번 60Hz 4급 유도전동기 슬립이 4%일 때 회전수 62번이 없어. 62번이 문제가 전압비. 그거는 설명을 했던 거죠? 슬립이 앞에 이제 분모 쪽에 2차 측에 전압비 그랬으니까 그게 삼상 유도전동기 전압비면은 변압기 같으면은 뭐 V2분의 V1, 뭐 E2분의 E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회전할 때의 전압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E2 다시죠. 그럼 E2 다시는 그냥 SE2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SE2. 근데 SE2면 이 E2는 정지시 전압이죠. 그리고 위에 이제 정지시에 뭐 E1 입력 전압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S는 E2는 어떻게 돼요? 기전력이니까 4.44에 K인데 이게 2차 측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K는 2차 측 권선계수. 파이는 파이 2인데
어차피 파이는 파이1이나 파이2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1, 2를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자속은. 4.44 K 파이 F는 F2 정지시 전압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네, 그냥 F2 뭐 F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FN 권수죠? N2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지시 1차 전압이니까 4.44에 1차 측 권선계수 K1 이렇게 놓죠. K 파이 F는 F1 N은 N1 근데 F1과 F2 정지시 값은 어차피 똑같다고 그랬죠? 나눠버리고 뭐 파이 같으니까 나누고 4.44 4.44 나누고 그러면 남는 게 뭐 슬립에다가 2차 측 권선계수에다가 뭐 거의 KW2 뭐 이렇게 돼 있나요? 2차 측 권선계수 그리고 N2 2차 권수 근데 위에 남은 거는 1차 권선계수 KW1 그리고 뭐 N1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죠. N2분의 N1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권수비. 네. 슬립 2차 측 권선계수 1차 측 권선계수 그냥 K2, K1 쓸게요. W 쓰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권수비죠. 근데 권선계수가 고려된 권수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실효권수비. 그래서 슬립은 그냥 두고 권선계수를 고려한 권수비를 1, 2차에 실효권수비 알파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유독이 맨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비례추이하고 관계가 있는 전후 비례추이하려면 슬립분의 2차 합성저항의 비가 같아야 비례추이를 하죠. 비례추이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슬립분의 2차 합성저항 이렇게 되려면 2차 측의 저항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즉 회전자 측에 네, 그래서 비례추이와 관계가 있는 거면 2차가 즉 회전자 쪽에 회로를 가지고 있는 무슨 형? 권선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제가 지금 저 푸른 게 62번이었죠? 네, 63번 그러면 3번은 했어요. 64번 60Hz 4극 유도전동기 슬립이 4%일 때 회전속도 그냥 뭐 유도기 회전수니까요. 앞에서도 한 것 같은데 NR 어떻게 돼? NR 1-S에 네, 그냥 NS 이거 맞죠? 네, 보니까 슬립도 있어 1-4%? 네, 0.04 그리고 NS는 P분의 120F니까 그거 몇 극 몇 Hz예요? 4극 60이면 1800이네요 1800rpm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96에다 그냥 1800rpm 곱하시면 돼요. 네, 1730 1728 나와요? 네, 1728이래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6번. 유도전동기의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극. 자, 1번. 공극은 일반적으로 0.3에서 2.5 정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수치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극이 넓으면 여자 전류가 커지고 역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공극.
다음에 공극이 좁으면 반대로 기계적으로 약간의 불평형이 생겨도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다 맞고요. 4번 보시면 공극이 좁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해요. 공극이 좁으면 전기자하고 계자 사이가 바짝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설이 훨씬 적어요. 누설 리액턴스가 적어집니다. 네, 그래서 순간 최대 전력은 공극이 좁으면 순간 최대 전력은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67번 반발 전동기. 반발 전동기가 어디서 나왔던 거죠? 예, 정류자 전동기.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 보면 직권 특성 갖는 것 중에 직권 정류자 전동기와 반발 전동기가 있다. 뭐뭐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라토킨선형, 톰슨형, 대리형.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발 전동기. 예, 반드시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특성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반발 전동기는 무슨 특성이죠? 예, 분권 아니고 직권 특성. 예,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럼 당연히 직권 특성이면은 직권 전동기의 특성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직권 전동기 기동 토크가 매우 크죠? 예. 이게 2번이 맞아요. 반발 전동기의 특성, 직권 특성이니까 기동 토크가 특히 큰 전동기. 자, 그 다음에 68번. 삼상유도 전동기 운전 중에 전압을 80%로 낮추면 부하의 회전력은, 자, 삼상유도 전동기의 토크. 삼상유도 전동기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네, 그냥 요거 가지고 비례식을 풀면 되는 문제. 자, 전압을 80%로 낮췄대요. 그럼 부하 회전력, 토크는 몇 퍼센트로 감소되느냐 그랬죠. 자,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압이 몇 배 됐어요? 0.8배? 0.8배. 그럼 전압이 0.8배가 됐으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잖아요. 88이 64, 0.64배. 즉, 처음 토크의 64%.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9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 권선을 두는 이유. 직류 전동기에서는 보상 권선이라는 게 전기자 반작용 보상이 주목적이잖아요. 보상 권선과 보극이 있다. 보상 권선은 전면적 보상법이고 보극은 중성 축대 일부만 보상하는 방식이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보상 권선을 사용하는 이유,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이거 역률 개선이라고 그랬죠? 자, 리액턴스를 줄이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계자, 강전기자형으로 간다. 이제 약계자로 해야 계자 전류가 줄어드니까 역률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약계자, 계자 권선을 적게 감다 보니까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자 쪽을 더 많이 감고, 근데 전기자도 많이 감으면 이게 이제 뭐 역률하고 이게 안 좋아지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보상권선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상직권형이 되고 유도보상직권형이 되고 이제 요 얘기. 자, 70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전기자 권선의 권수를 계자 권수에 비해 많이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의 권수를 계자 권수에 비해서 많게 한다. 전기자의 권수를. 즉 강전기자형 취하는, 이게 약계자, 강전기자 취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아닌 게 뭐냐 그랬네요. 아닌 거.
이유인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주자속을 크게 하고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거 맞아요. 2번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전압의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음, 72번 유도전동기로 직류발전기를 회전시킬 때 직류발전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려면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연극하는 데서 그런 거였죠. 먼저요, 유도전동기로 직류발전기를 회전시킨다 그랬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유도전동기를 돌리려면 교류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돌려요. 교류를 받아서. 그리고 저 유도전동기를 직류발전기 회전축에 물려주면 교류받아서 유도전동기 돌리고 유도전동기가 직류발전기를 돌려주니까 직류발전기에서는 직류가 만들어져서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선 2번이고요. 아, 71번이었구나, 또. 70번은 3번. 예. 네. 70번이 없어요? 자, 71번은 6%일 때 2차측 효율. 네, 71번이 슬립 6%인 유도전동기 2차 측 효율은, 저 슬립이 6%면 2차 효율은 94%죠? 네. 2차 효율하고 슬립을 더하면 항상 100%, 1이 나와야 돼요. 자, 73번. 8극, 4극 두 대의 유도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에 무부하 속도. 직렬 종속법이죠. 예, 직렬 종속법일 때는 회전 속도. 무부하 속도 기준이었죠? N0는 직렬일 때는 그냥 P1 플러스 P2분의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극 몇 극? 8극 4극분의 120에 전원 주파수는 60이요? 네. 12니까 나누면 10, 600rpm이겠네요. 600rpm. 자, 58번. 단상 유도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 거. 또 나왔네요. 반발기동, 반발유도, 콘덴서, 분상, 쉐이딩. 이렇게 되죠? 58번. 아이고. 중간에 껴들어와 있네. 자, 74번. 유도전동기의 2차 동선을 PC2. 여기서는 PC라고 그랬어요. 2차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하면 이들 사이 관계는. 간단하게 비례식 내용 중에 그냥 PC2는 SP2다. 이거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PC2는 SP2. 아니면 뭐 비례식을 다 써봐야죠. P2 대 PC2 대 P0는 1대 S 대 여기 넣어서 뭐 비례식을 보셔도 상관없고. 그러면 PC2가 SP2니까 여기서 슬립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슬립은 P2분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75번.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60Hz 4급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 전부하, 전격 속도가 1728rpm. 2차 한상의 각 저항은 2차 한상의 저항은 0.02옴.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할 때 회전수는 이것도 비례추이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전부하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주파수, 전원 주파수는 60Hz. 그 다음에 4급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는 1128rpm. 2차 한상의 저항은 0.02옴.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했을 때 회전수는, 자, 2차 저항을 이걸 키우면, 2차 측의 저항을 키우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저항을 키웠으니까 감소합니다. 떨어져요. 근데 속도가 감소하면 슬립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슬립도 증가가 될 거예요. 그 슬립이 증가됐을 때의 속도를 구해라. 이거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근데 2차 저항이 뭐가 바뀌나요? 저항이 바뀌나요? 슬립이 바뀌나요? 저항이 3배로? 이게 3배로 바뀐대요, 나중에. 그럼 이 슬립도 비례추이하려면 몇 배 돼야 돼요? 3배 돼야 돼요. 문제는 이 슬립이 3배 됐을 때 속도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슬립을 구해볼게요. 처음 슬립은 S1 NS분의 처음 슬립이 예. 60Hz 4극이니까 동기 속도는 1200 NS 1200 마이너스 아니다. 60Hz 4극 그럼 1800 네, 1800 마이너스 1728rpm. 이거 계산하면 0.04인가요? 자, 슬립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2차 회로의 저항을 R2를 2차 합성 저항을 3배로 늘리면 S2도 3배로 늘어나게 돼요. 0.04 3배니까 0.04의 3배면 0.1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였어요?
슬립이 이렇게 됐을 때의 회전 속도 그랬으니까 NR은 1-S에 NS 1-0.12. 예, 동기 속도가 아까 여기 1800.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584rpm. 76번 삼상 유도 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법. 예, 역상이죠? 예, 우리가 보통 쓰는 제동법 중에 가장 빠른 제동 속도를 갖는 게 예, 역상제동법이에요. 역상제동, 역전제동. 77번 삼상권선의 유도 전동기에서 2차 회로에 한 상이 단선이 된 경우 2차 회로 회전 좌측 한 상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증가를 하게 되면 슬립 50%인 곳에서 운전이 된다. 이런 현상을 왜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게르게스예요, 게르게스.